저는 2019년도 국가직 7급 고용노동직 합격자 박은정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경우인데 제 동생이 해커스 설명회를 간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주자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좀 너무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 보여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직을 준비를 하게 되니까 일반 행정직에서 행정학이 노동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경제학, 그리고 노동법 이렇게 6과목을 준비를 했고 수험 기간은 1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학교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공무원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상 공부를 해도 휘발성이 강하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1년 정도 집중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영어 정도가 있었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예 대체해서 보다 보니까 다 처음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국어는 신민숙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그리고 법 중에서 헌법과 행정법은 신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고 경제학은 김종국 선생님 그리고 노동법은 김기범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하루 일과를 짰었는데요. 그래도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늦게 자도 12시에 자서 7시까지는 자는 걸로 맞춰놨었어요. 그리고 7시에 딱 일어나면은 씻고 아침 먹고 학원으로 도착할 때까지 해서 학원에 도착하면 9시 반 정도 되고 이제 9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점심을 든든히 먹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1시까지 점심 먹고 이제 다시 공부를 계속하다가 5시에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 5분, 10분 정도 소요를 해서 먹고 또 다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쭉 이 시간표대로 하고 이제 일요일부터는 경제학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일요 특강을 아침에 딱 듣고 그 뒤로 경제학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2시 정도가 되는데 2시부터는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좀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 4개월은 아무래도 기본서를 1회독 하는 데에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수업 하루에 나가는 양이 너무 방대해서 차마 복습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강의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1회독이 끝나고 기본서 안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겠다 싶을 때에는 자습을 한 10시간 정도 한다면 강의를 2시간 정도 하는 식으로 자습 비율을 훨씬 더 많이 둬서 제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폐쇄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보니까 비문학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제가 비문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비문학을 수능 쪽 교재를 가져와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헌법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는 규칙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을 하고 그 규칙을 찾아내서 그 규칙 위주로 외우는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애써 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종국 선생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아예 숫자도 바꾸지 않고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저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힌다보다는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기출을 중심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들은 판례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노동법은 아직 어느 정도 뭐가 잡히지 않아서 법조문이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법조문에서 날짜 정도를 찝어서 외우는 걸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스터디는 경제학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기본 강의를 딱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종국 선생님께서 경제학 스터디를 짜주세요. 아무래도 경제학이 수학이고 다른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스터디를 안 하면은 경제학을 따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계속 이탈을 하고 헛된 방향으로 자꾸 나가니까 오히려 시험 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스터디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경제학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저만의 법칙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을 만들지 말자인데요. 하루라도 놀게 되면은 놀았다는 그 짜릿함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놀더라도 앞에 몇 시간은 공부를 하고 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속이 있더라도 무조건 학원에 와서 학원 주변으로 약속을 잡은 뒤에 못하더라도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가 좀 세게 온 경우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시험 보기 2달 전에 슬럼프가 온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너무 바닥인 거예요. 원래 잘하던 과목도 그냥 경제학도 갑자기 10개 중에서 1개밖에 맞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행정법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50점을 넘지 못하니까 진짜 너무 슬퍼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울면서 말해도 선생님들은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공부를 못해서 오는 슬픔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면 안 슬퍼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핸드폰을 반납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울면서 보내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오르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슬럼프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을 잘 겪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선생님들이 제 원동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일단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응원의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 친구가 없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 굳이 학원 안에서 다른 친구 만나서 어설프게 계속 술 먹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학원 생활하는데 되게 원동력도 되고 그리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게 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본서를 통틀어서 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 2주 전부터 과목별로 A4 용지 한 장씩 제가 단수 암기를 해야 할 거를 적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위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기본서 보지 말고 그것만 한 20번, 30번씩 계속 돌려서 공부를 했었어요. 입실 시간 그냥 문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7시 40분에 입실 시작이다 하면은 7시 40분까지 학교 앞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앉아 있었고 제가 좀 주변 환경에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좀 선풍기도 체크를 해보고 의자가 삐걱거리면은 다른 의자로 바꾸는 정도?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문제 풀이 순서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주는 순서대로 딱 찝혀있는 순서대로 무조건 풀었습니다. 풀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말씀을 드리면 국어는 한 18분 정도 소요를 하고 한국사나 나머지 법 과목들은 8분 미만 정도로 풀었고요. 대신에 그 남은 시간을 다 경제학에 몰았었어요. 경제학을 한 40분 정도 풀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풀고 그다음에 그 한쪽 푼 거를 그냥 책 안 넘기고 바로 찍어 넣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종이를 넘길 때 씹혀서 제가 체크를 못하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나씩 하게 되면은 문제 푸는 집중력이 너무 심하게 깨지거든요. 그러면 넘길 필요도 없고 문제도 어느 정도 한 대여섯 문제는 한쪽에 있으니까 대여섯 문제 풀고 그냥 이렇게 옮겨 넣는 식으로 마킹을 했었습니다.
해커스 면접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들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타 면접 강사분들은 좀 70강이나 50강 같이 볼륨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듣고 준비를 하기에는 면접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그리고 면접이 실기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철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딱 5강으로 딱 핵심만 모여 있었기도 하고 하고 한 4강 정도 되면은 면접에 좀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기도 하는 면이 너무 좋았어서 조철현 선생님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조철현 선생님께서 면접 스터디를 짜주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실기를 하는 거를 조철현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철현 선생님의 면접 강의를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면접 중에 기억이 나는 질문은 없는데 그 상황이 있어요. 사전조사서를 제출을 했는데 면접관님께서 제가 쓴 경험 부분이 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그 후속 질문이 계속해서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압박이 느껴지고 사람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는 면접에서 합격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알바하는 것도 노는 시간을 빼앗기는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고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놀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알바도 그만두고 모든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아마 이제 2019년도 시험은 다 끝나고 결과도 서울시 빼고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굉장히 우울해하고 계실 분들도 있고 어쩌면 저처럼 되게 행복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분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 나도 조금만 더 하면은 합격해서 저렇게 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